자, 안녕하십니까. 플립플롭의 종류부터, 잠깐 복습하면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립플롭이란 말이 껑충껑충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0과 2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플립플롭을 이제 그 플립플롭이 기억 소자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이제 0과 1, 즉, 하이와 로우, 그러니까 하이와 로우, 1과 0을 한 상태를 기억하는 소자가 플립플롭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플립플롭은 제어 입력인 클럭 펄스가 있다. 그래서 이 클럭 펄스를 우리는 이제 줄여서 클럭 펄스 CP라고 이제 적죠. 그래서 다음 클럭 펄스가 들어올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거고. 그래서 클럭 펄스에 의해서 제어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 우리가 공학에서는 방아쇠를 당긴다 이런 뜻에서 이제 트리거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랬죠. 트리거. 그 다음에 플립플롭은 Q와 Q바 이렇게 두 개의 출력이다. 그냥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플립플롭은 Q바 출력이 이렇게 Q바 이렇게 얘가 1이면 얘가 0이야. 얘가 0이면 얘가 1이야. 항상 이렇게 즉 한 가지 상태를 기억해야 되다 보니까 출력이 반전돼서 이렇게 보수 관계로 출력이 나온다는 거. 자, 요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립플롭은 램의 구성 요소다. 그래서 SR, JK, D 플립플롭, T 플립플롭이 있고요. SR 플립플롭은 S가 1이고 R이 1이니까 어때요? 나와 내 그 애인이 그러니까 서로 애인이 시소를 타면 둘 다 1인 상태는 논리적으로 전압은 5V, 3.3V고 하이 상태니까 시소가 뜬 상태니까 부정이죠. 그런 상태는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SR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셋과 리셋이 모두 다 1일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K 플립플롭이 생긴 거고, 그래서 JK 플립플롭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J를 셋 상태로 놓는 거예요. 셋으로. 그 다음에 D 플립플롭은 그 저기 이 두 개를 변형한 거야. 그래서 이 D가 데이터 또는 딜레이고 T가 토글이다. 그래서 상태가 반전되는 거야. 그래서 JK 플립플롭의 입력을 묶어서 토글 동작을 하게끔 만든 거야. 토글. 상태가 반전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빨리 또 그래서 그 SR 레치 그러면 레치가 신호를 잡아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복습한 이유는 간단해. SR 플립플롭이 있고 SR 레치가 있잖아. 그럼 SR 레치는 뭐고 SR 플립플롭은 뭐냐고. 그죠? 얘가 LATCH 레치인데 이 레치라는 소자들은 상태를 잡아준다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야 제가 저번에 이제 알람시계 얘기했죠. 디지털 알람시계가 있어. 그럼 내가 6시로 알람을 맞춰놓고 싶어. 그죠? 6시로 알람을 맞춰놓고 싶다고. 근데 지금 다른 시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셋 단자랑 리셋 단자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셋이 기본이잖아. 셋. 그래서 SR.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리셋을 해야지. 왜? 이 시간이 지금 8시로 돼 있거든. 다른 시간으로 돼 있어. 난 지금 6시로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 셋 이걸 먼저 눌러. 리셋을 눌러야지. 리셋을 먼저 눌러서 시간을 6시로 맞추고 셋을 한 번 더 누르면 되지. 하여튼 리셋을 먼저 눌러야 얘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정해서 셋을 누르면 되잖아. 알겠죠? 그러면 얘가 00, SR이 얘가 0이고 얘가 0 상태는 뭐야?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즉, 리셋을 안 누르고 이게 원래 8시였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출장을 가야 되니까 6시로 맞춘 거잖아. 이렇게. 아셨죠? 6시로 맞췄다고. 그러면 원래 8시로 돼 있었으니까 00을 넣으면 불변 상태고 01을 넣으면 리셋 됐으니까 리셋이니까 0이 됐지. 그리고
셋을 눌렀더니 이제 6시로 맞췄지, 시간을. 그러니까 6시로 맞추니까 1이 됐고, 1 됐으면 이제 뭐야. 이건 나와, 애인하고 내가 시소를 타는데 1 상태지, 논리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공중에 뜬 상태잖아. 공중에 이만큼 떠서 어떻게 시소를 타. 그러니까 디지털 공학에서도 이건 부정이다. 그래서 그, 저, 그래서 이건 노아 게이트, 이렇게 노아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방식이 있고, 낸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의 반대가 이거니까. 알겠죠? 이건 금방 이해가고, 또 지난 시간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SR 레치는, 여러분, SR 레치는 6시로 시간을 세팅했으니까 6시로 시간을 계속 잡아줘야지. 다시 리셋이나 셋을 누르지 않는 한은. 그래서 SR 레치가 돼. 이런 칩들은 SR 레치라고 그래. 자, 근데 SR 플립플롭은 뭐가 틀려? 바로 요 카운터, 클럭 펄스만 틀리죠? 클럭 펄스만. 그래서 그 SR 플립플롭은 클럭 펄스가 있을 때만 동작하는 SR 레치라고. 방금 SR 레치를 배웠잖아. 그 디지털 알람 시계를 6시로 세팅을 하면 6시로 레치가 되지. 계속 시간을 잡아주니까. 근데 SR 플립플롭은 클럭 펄스가 있을 때만 동작하는 SR 레치라고. 그래서 요거. 그래서 회로에서 클럭 펄스가 요게 추가되는 거지. 나머지는 SR 레치인데. 아셨죠? 그래서 이 클럭 펄스는 아무 때나 동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렇게 상승했지. 요거. 이렇게. 라이징 엣지 상태에서만 아, 트리거 신호가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SR 레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00일 때는 전 상태를 유지하지. 그러니까 T 플러스 1이란 말은 얘는 T고 T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다음 상태라고. 그러니까 다음 상태가 불변이다 이 말이지. 왜? 리셋도 안 누르고 셋도 안 눌렀는데 알람 시계가 똑같이 그대로 6시로 맞춰놨으면 6시가 되는 거지. 그죠? 또 0과 1일 때 얘는 리셋을 눌렀으니까 리셋 됐으니까 당연히 0이지. 그리고 셋을 눌렀으니까 전 상태, 즉 6시로 시간 맞춰놨으면 6시 가고, 그리고 1, 2일 때는 부정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로는 이렇게 되지. 엔드 게이트랑 노아 게이트 묶어서 만들고 클럭 펄스 꼭 이렇게 넣어줘야지. 왜냐면 이래야만 동작을 하니까. 클럭 펄스가 있을 때만 동작하는 SR 레치라고. 그래서 그, 어, 그래서 요건 다 똑같아. 그러면 CP가 이제 그래. CP가 0일 때와 1일 때만 구분하면 되잖아. 나머지는 다 SR 레치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그 클럭 펄스가 0일 때는 SR 입력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가 SR 입력에 관계없이 클럭 펄스가 0일 때는 이 앞단의 엔드 게이트와 게이트 그러니까 3 게이트 4의 출력이 항상 0이 되니까 플립플롭의 출력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0 상태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 0이고 라이징 엣지가 되는데 1 상태일 때 클럭 펄스가 1일 때 변경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용형을 하지. 그리고 클럭 펄스가 1일 때는 요 회로의 후단의 노아 게이트의 G1, G2의 입력에 전달돼서 SR 레치와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일 때만 동작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SR 레치, 여러분, 이거,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없으면은 약간 헷갈린다고 그럴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레치라는 말도 레치가 뭐지 막 그럴 수 있잖아. 신호를 잡아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디지털 시계에 알람을 6시로 맞춰놓으면 6시로 계속 맞춰줘야 되잖아. 어? 다시 리셋과 세팅을 다시 하지 않는 한은. 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SR 플립플롭은 이 클록 펄스가 1일 때, 그러니까 라이징 엣지지, 1일 때 트리거 신호가 된다. 이거야. 이것만 틀린 거야. 자, 다시. SR 엣지는 그, 한 번 세팅한 걸 계속 신호를 잡아주니까 렛치라고 그러고, SR 플립플롭은 클록 펄스 때문에 SR 플립플롭이라고 그러고, 얘가 라이징 엣지 때 트리거 신호가 된다. 그것만 틀린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이 다 됐으니까 이런 거 이해가 가질 거고. 자, 그래서 SR 그 플립플롭의 특성표. 그러면 뭐 그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보시면 자, 셋 리셋 안 눌렀으니까 현재 상태 유지고 다음 상태도 0이겠지. 셋 리셋 안 눌렀으니까 현재 상태 1이고 다음 상태도 1이겠지. 아니까 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SR 플립플롭에 그 아무래도요 그 QT 이 QT하고 요거를 정확히 정의를 해드리고 QT는 그러니까 그렇지 입력이 인가되기 전 상태 요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입력이 인가되기 전 상태가 QT고 그 다음에 QT 플러스 1은 입력이 이게 난 것 같아.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그러면 QT가 입력이 인가되기 전 상태고 QT 플러스 1은 입력이 인가된 후 상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래야 이 이래야 이제 이게 좀 말이 되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여태까지 설명했던 건 논리상 이상이 없으니까, 판단을 하시고, 여기서 이걸 설명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자, 그럼 보세요. set, reset. QT는, 얘는 입력이 인가되기 전 상태라고. 그러니까 얘는 됐어, 일단. 참조만 하면 되잖아. set, reset. 그러니까 0이지. 그러니까 입력이 인가된 후 상태. 이걸 다음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set, reset. 그럼 입력이 인가된 후 상태는 0이지. 00이니까, 그, 전 상태가 1이니까, 전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1이지.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그리고, 셋이 0이고, 리셋이 1이니까, 리셋을 아무튼 했잖아. 그러니까 0이지. 응? 그러니까, 0이에요. 그 다음에, 리셋을 했는데 전 상태가 1이지만 리셋을 했으니까 0이지. 그 다음 리셋을 안 했지만 그 셋을 했으니까 잠깐 그렇지 셋 했으니까 1이지. 그리고 얘도 그 셋을 했으니까 그냥 1이고 그리고 얘는 논리상 하이 상태잖아. 하이니까 전 상태가 뭐든 간에 규정을 못하고 논리회로가 알아먹지 못해 이 전압을. 그 다음에 얘도 하이니까 전 상태가 0이든 1이든 간에 부정이지. 그죠? 그래서 얘를 논리표로 만들면 어떻게 돼? 1, 1, 1, 1만 줄여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X가 이게 동케어항이야. X가 동케어. 그래서 이건 써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동케어항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묶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X는 무관항이라고 하거든. 동케어. 차라리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는 게 더 낫죠. 이런 식으로. 돈케어항이야. 무관항. 우리나라 말로는 무관항 이렇게 번역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1이 아니잖아. 그죠? 얘는 1이 아니라 부정 상태인데 얘를
이 부정을 동케어항으로 묶어서 같이 표현한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묶이잖아. 얘가 다 지워지고 S바 S만 나오잖아. 이 사각형은 그, 그렇지. 요 사각형은 요거는 S만 나오잖아. 1이니까 S만 나오죠. 그래서 S가 나온 거고. 얘는, 얘랑 얘는 보수니까 없어지지. 그러니까 뭐만 남아? 알바랑, 그래서 알바랑 큐티가 나오잖아. 이거 큐티니까. 그죠? 그래서 알바랑 큐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부정이지만 얘를 이걸 묶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동기항은 함께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돼. 그렇지만 얘를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빨리 이걸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카르노맵에서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동케어항으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이걸 무관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논리회로를 간소화시킬 때 유리한 쪽으로 간소화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디지털 논리 쪽은, 디지털은 한꺼번에 다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D는 데이터의 D다. D는 데이터의 D다라고 봐도 되고, 지연의 딜레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자, 그래서 D 플립플롭은 SR 플립플롭의 문제점이 뭐였어? S가 1, R이 1일 때 이게 부정의 상태가 되잖아. 논리에서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R 플립플롭을 변형한 건데 바로 그 저기 저기 저 그래서 그러니까 입력 신호 D가, 그래서 이게 데이터거든. 근데 입력 신호 D가 클럭 펄스에 의해서 동기가 된다. 입력 신호 D가 클럭 펄스의 동기가 되어 그대로 출력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입력 신호 D가 클럭 펄스에 의해서 동기가 된다고. 그래서 출력이 나오는 이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D가 데이터다. 그래서 D 플립플롭이라고도 부르고, 그만큼 이제 지연이 된다. 그런 뜻에서 이제 D 플립플롭이라고도 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입력이 인가된 후 상태가 데이터가 0일 때 0 나오고 1일 때 1 나오는데, 얘가 어차피 클럭 펄스는 라이징 엣지, 클럭 펄스는 어차피 라이징 엣지에서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클럭 펄스가 1이라는 말은 어차피 라이징 엣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 동기에 맞춰서 동작한다. 이게 1이고 얘가 0이잖아. 이게 0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클럭 펄스는 1일 때 동작한다. 이렇게 보면 1이고 데이터가 1일 때, 그죠? 데이터가 1이고 클럭 펄스가 1일 때, 이렇게 되면 회로 자체는 G3의 출력이 0이 되고, 얘가 이게 따져보시면 돼. 그리고 G4의 출력이 1이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고, 그죠? 그러면 SR 레치의 입력은 결과적으로 0과 잠깐만 잠깐만, G3의 출력이 0이고 G4의 출력이 1이잖아. 그러면 SR 레치의 입력은 이거 이상한데? S가 1이고, 이거 뭐야, 이거. 책이 이상하죠? 이거, 미안해. 여기 틀렸고, 1이라고 치고, R이 리셋이 0이니까, 결과적으로 1이 된다. 이렇게 써야지. 그죠? 요것도 틀렸죠? 자,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잠깐만, 이거 따져봐, 그러면. CP가 1이고, 여기까지 2로 왔고, 0 됐죠. 클럭 펄스는 지금 1이지, 무조건. 1 됐고, 1 됐어. 엔드니까 0 됐잖아. 그리고 1 됐고, 데이터가 지금 1 들어왔으니까 1 됐고, 1, 맞네. 고치세요, 이거. 따져보니까 틀렸어. 확실히 틀렸죠? 어, 하여튼 다 보고 이렇게 그, 보조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하여튼 따지다 보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이거 틀렸습니다. 교재가 지금 책이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QT가 1이다. 이거 따져보면 돼, 나처럼 이렇게. 그다가 CP가 1이고, 그러면 CP가 1이고, 데이터가 0이면, 자, 그냥 색깔만 바꿀게요. 그럼 데이터가 이번엔 0이죠. 그럼 얘 0 됐고, 그럼 0, 1이니까 0 됐고, 얘가 데이터가 0이고, 클럭 펄스는 라이징 엣지지만 0 됐고, 0 됐으니까 0 됐고, 그럼 0, 0이네? 잠깐만, 이건 뭐, 잠깐만. 클럭 펄스는 1인데, 아, 이걸 왜 자꾸 0이라고 또 있어? 자, 이거 다 지우고, 아, 클럭 펄스가 지금, 클럭 펄스는 1이죠? 클럭 펄스 1이고, 데이터가 0이죠? 자, 그럼 0 됐죠? 이렇게 했으면 1 됐죠? 클럭 펄스 1 됐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 0 됐고, 1 됐죠? 그러면 얘 1 됐죠? 얘가 0 됐죠? 엔드 게이트니까. 끝났네. 자, 됐죠? 자, 그럼 따져봐. 그러면 클럭 펄스가 1이고 D가 0일 때 G3의 출력이 1 맞죠? G4의 출력은 0 맞죠? SR 레치의 입력은 S는 얘도 이상한데 얘가 0이고 리셋을 1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얘가 SR 레치인데 왜 이게 SR 레치의 입력은 아니야. 이거 고쳐. 알았죠? 다 따져봤잖아. 이렇게 고쳐. 그럼 결과적으로, 리셋이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리셋 됐으니까 출력은, 여기까지. 책은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하여튼 여기는 틀린 게 맞죠? set 리셋. 그지? 그러면 출력은, 저기, 아무튼 리셋이 됐으니까 논리적으로 0이 나올 거다. 이 얘기지. 이 끝까지 좀 따져보세요. 그러면. 미안해.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하여튼 다 기본은 닦아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데이터 플립플롭은 특징이 뭐라고? 그 입력 신호 이 D가 클럭 펄스에 동기돼서 나온다. 자, 요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아무래도 자, 그래서 D 플립플롭의 특성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0일 때는 0 나오고, 이게, 0일 때 0 나오고, 1일 때 1 나오고, 1일 때 1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1, 1만 묶으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입력을 인가한 후의 상태죠. 데이터인데 입력을 인가한 후의 상태는 T 플러스 1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 상태와 관계없이 클럭 펄스의 동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데이터 입력 상태가 라이징 엣지 상태에서, 라이징 엣지일 때 동작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 자, 그러면 JK 플립플롭은 우리 전에 SR 플립플롭일 때 문제가 뭐였어? 입력이 1이고, 그러니까 셋과 리셋이 11일 때 문제가 됐잖아. 그죠? 셋하고 리셋이 11일 때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얘를 극복하기 위해서 JK 플립플롭은 J를 셋 상태로 보는 거야. J가 셋 상태고 K는 리셋인데 이 J가 1이고 K가 1인 경우 이때 그러니까 SR 플립플롭에서는 요거는 부정이었잖아.
근데 J는 1이고 K가 1일 때는 오히려 JK 플립플롭의 출력이 이전 출력의 보수 상태, 즉 토글 상태가 되는 거지. 토글. 토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JK 플립플롭은 플립플롭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토글이라고 적으면 여러분들 뒤에 가서 토글이랑 또 토글 플립플롭이랑 좀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전 출력의 그 보수 상태, 그래서 토글 동작을 해. 토글. 토글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뒤에 T 플립플롭이라고 바로 나오는데, 하여튼 토글이란 말은 1일 때 0이 되고 0일 때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상태가 반전되는 걸 토글이라고 그러고, JK 플립플롭은 SR 플립플롭에서 입력이 1, 1일 때 규정을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 상태가 하이하이일 때 오히려 토글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JK 플립플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JK 플립플롭은 그 얘도 이제 여기 봐봐. 그러니까 SR 플립플롭에서는 셋 리셋인데 00이면 상태 불변이죠. 그러니까 입력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인 QT에서는 입력이 인가되지 않은 QT에서는 불변이고, 그 다음에 얘는 J가 셋이고 K가 리셋이잖아, 개념은. 그러면 리셋을 했으니까 0이고 얘는 셋을 했으니까 1인데 SR 플립플롭에서는 이 상태는 부정이잖아. 그래서 요걸 극복하기 위해서 1, 1일 때 그 1, 1일 때 저기 클럭 펄스랑 함께 동기가 돼서 그 그러니까 입력이 인가되지 않은 그 전 상태가 1이었으면 얘가 0으로 바뀌는 거고 0이었으면 1로 바뀌는 이 토글 동작을 하게 만든 거야. 알았죠? 요것만 틀리지? 이거 그러면 JK 플롭이 왜 생겼어? SR 플립플롭이 S는 1이고 R은 1일 때 부정 상태가 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JK 플립플롭이 생겼다고. 자, 됐죠? 그럼 얘만 보셔요. 얘만. 그래서 클럭 펄스가 1이니까 라이징 엣지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다음 상태가 토글 동작이 된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게 결론이야. 자, 됐죠? 자, 그래서 JK 플립플롭의 특성표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죠? 그래서 00이니까 전 상태가 0이니까 0이고 그대로 불변이지. 00인데 정 상태가 1이니까 1이지. 그리고 01인데 리셋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0이지. 얘도 리셋을 했으니까 어차피 0이지. 그죠? 얘도 얘는 어차피 셋을 했으니까 1이지. 전 상태와 관계없이 셋을 했으니까 1이고 얘는 1, 1일 때는 SR 플립플롭에서는 규정을 못했지. 그러나 여기서는 뭐야? 그 리셋 누르고 셋을 했으니까 뭐야? 리셋하고 리셋이랑 셋을 눌렀으니까 셋 됐지. 됐죠? 아니 전 상태가 0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SR 플립플롭의 단점이 1, 2를 규정을 못하니까 전 상태가 0이니까 톡을 돼서 1로 바꿨고 1, 1이니까 전 상태가 1이니까 톡을 돼서 0으로 바뀌었다고. 알았죠? 톡을 돼서 바뀌었다고. 얘 진립표를 만들면 이렇게 되고. 됐죠? 이거 계산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T 플립플롭. 이 T는 토글의 약자야, 이게 토글. 그러니까 상태가 반전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T가 토글 동작이 0일 때 여기가 여기 입력 T가 그 0일 때는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로 들어오면 상태가 반전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앞에, 자, 그냥 됐어. 앞으로 갈 필요도 없어. 그냥 JK 플립플롭은 입력이 111일 때 토글 된다. 이거고, 토글은 상태가 반전된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T 플립플롭에서 T가 이 토글의 약자야. 알았죠? 그래서, 그, JK 플립플롭의 그 J, 그러니까 셋 단자와 K, 리셋을 묶어서 하나의 입력 신호로 T로 동작시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게 그 JK 플립플롭의 그 J와 K를 묶은 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클럭 펄스랑 동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T 플립플롭의 입력 T가 0이면 그 T 플립플롭은 J는 0, K는 0, 즉 셋과 리셋이 모두 0이니까 JK 플립플롭과 같은 동작을 하지만 T가 1일 때는 여기가 1이면 얘가 1이면 상태가 반전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J는 1이고 K가 1이니까 왜 JK를 하나로 묶은 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JK 플립플롭이 보수 동작을 한다. 그 상태가 반전된다. 그래서 이걸 토글 알았지? T 플립플롭은 토글의 약자야. 자,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자, 그래서 특성표는 그 00이니까 JK 플립플롭이 00 상태잖아. 그러니까 저기 이때는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1이 되면 JK 플립플롭이 11 상태니까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는 알았죠? 토글 동작을 한다. 그리고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얘는 주종형 JK 플립플롭이야. 그럼 말이 주종형이지. 영어로 앞에 있는 게 마스터, 뒤에 있는 게 슬레이브야.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형, 주종형, JK 플립플롭이다. 이런 말이야. 그럼 얘도 그 간단히 설명을 제가 이해가 한 방에 가게 말씀드리면 이 클럭 펄스가 중요하겠죠. 클럭 펄스가 0이면 얘는 0이 되고 클럭 펄스가 그러니까 0이면은 얘는 1이 돼서 가겠지. 그럼 클럭 펄스가 1이면 이 마스터가 동작하고 슬레이브는 그 동작하지 않겠죠. 그 말이 여기 써 있어. 클럭 펄스가 1이면 마스터는 마스터 플립플롭에 잠깐만. 마스터 플립플롭에 전달되고 어 슬레이브 이 주인과 하인 주종이잖아. 얘는 동작하지 않지. 방금 이 설명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따져서 보시면 돼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0이면은 얘는 동작 안 하고 얘는 동작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종용 JK 플립플롭은 이 저기 그 그러니까 JK 플립플롭은 J가 1, K가 1인 경우 클럭 펄스가 길어지면 출력이 계속 반전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레이싱 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엣지 트리거를 이용해 가지고 클럭 펄스에 그래서 주종용 그 마스터 슬레이브를 사용하는 게 이제 주종용 JK 플립플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이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게 주종용 플립플롭이다. 자, 요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비동기 입력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대부분의 플립플롭이 클럭 펄스에 의해서 플립플롭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 입력이었지?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대부분이 클럭 펄스에 의해서 동기를 맞췄다고. 근데 클럭 펄스와 관계없이 비동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클럭 펄스에 관계없이 비동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동기 입력인 프리셋, 그 사전에 셋한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클리어, 이 입력 두 개, 프리셋과 클리어 입력을 둬가지고 비동기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비동기 플립플롭은 그 플립플롭의 초기 조건, 이 프리셋 상태를 결정하는 결정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이제 이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프리셋과 클리어 요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죠? 어 그리고 저기 그 그리고 클럭 펄스에 의해 플립플롭의 상태가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 입력이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게 화살표가 아래잖아. 이건 클럭 펄스가 라이징 엣지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플립플롭은 아니 그러니까 라이징 엣지일 때는 이렇게 쓰잖아. 화살표를. 근데 폴링 엣지. 그러니까 얘는 폴링 엣지에서 동기를 맞춘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비동기를 하는 동작을 폴링 엣지일 때 한다고. 알겠지? 이 뜻이야. 그러니까 비동기 설정을 폴링 엣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여러분 그냥 그래서 저 자, 그래서 클록 펄스와 관계없이 비동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프리셋과 클리어가 이 액티브 로 상태잖아. 그러면 111 때만 보면 되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규정을 못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하여튼 프리셋이 그 하여튼 뭘로든 전 상태가 유지되니까 1 아니면 0 두 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리셋도 누르고 클리어도 눌렀고 폴링 엣지일 때 00이면 셋 리셋이니까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 리셋을 눌렀으니까 0인데 요거 자체는 그러니까 클럭 폴스랑 비동기라는 말이지 얘네들은 111 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 지금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그러니까 요대로 그냥 가면 되고 폴링 엣지에 맞추고 111 때는 토글을 한다. 그래서 비동기 입력인 프리셋 입력과 이 클리어 입력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클럭 펄스랑은 비동기적으로 움직인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 제 말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거 이해 안 갔, 이런 건 이런 건 위에 이게 없잖아. 보수 표시가 없잖아. 그죠? 근데 얘는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반도체의 이런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호가 들어온 거, 그럼 얘는 0이고 1로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어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전 0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오히려 출력 신호가 0이 들어가면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PR이 만약에 0이면은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PR 상태가 0일 때 동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액티브 로라고 그래. 액티브 로. 그러니까 노 상태일 때 액티브가 된다. 어, 자, 하여튼 중요한 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설명을 했고 액티브 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지금은 1일 때 동작을 하지만 하여튼 요거 자체가 1을 넣어서 0으로 된 상태에서 칩이 동작을 하게 되면 제어가 되면 액티브 로라고 그래.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요거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액티브 롤을 여기다가 설명한 게 조금 실수한 것 같아. 하여튼 액티브 롤이라는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이야. 이거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요 신호가 이 상태일 때, 로우 상태일 때 제어가 되면 액티브 롤이라고 그래. 알았죠? 자, 요런 거 좀 알고 계시고. 자, 시간이 너무 가는데,
자, 그러면 그 레지스터 빨리 하고, 자,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비트를 저장하고, 저장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레지스터에는 디플롭이 사용된다. 그래서 데이터 프리플롭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플립플롭에 한 비트씩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비트가 필요하면 1, 플립플롭은 1비트를 기억하니까 4개의 플립플롭을 써야 4비트를 저장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그 직렬 오른쪽 시프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동을 하면 이건 병렬 입력 직렬 출력이 되고, 얘는 어 저기 왼쪽 직렬 왼쪽 시프트고, 얘는 병렬 출력이 되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니까 얘는 병렬 입력 병렬 출력이 되고, 얘는 순환 시프트, 얘는 왼쪽 순환 시프트고, 얘는 오른쪽 순환 시프트고. 자, 이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입력이 IA, IB, IC, ID 이렇게 네 개가 입력되고, 요거 하나가 플립플롭 하나죠. 그 다음에 클럭 펄스가 있고, 클리어 단자가 있고. 자, 그래서 출력이 이제 QA, QB, QC, QD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클리어 단자가 이제 0이면 클럭 펄스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플립플롭의 출력이 0이 된다 이거야. 클리어 단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봐봐. 클리어 요게 0이면 이걸 액티브 로라고 한다고. 알았지? 제어를 했잖아,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를 제어했다는 뜻이 아니라 요거 자체를 우리가 액티브 로라고 그래. 한때 0일 때 오히려 액티브가 됐죠. 어? 0일 때 액티브가 됐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액티브 로라고 한다. 자, 됐죠? 로를 그래. 이런 걸 액티브 로라고 한다고. 자, 확실히 이해 갔어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없고. 자, 그래서 뭐, 그러니까 0001, 0010, 01, 00, 1000, 뭐 이렇게 제어를 하겠지. 그리고 클리어를 0으로 쏘면, 그, 그러니까 CPU에서는 2를 내보내지만, 액티브로니까, 그러니까 CPU에서는 0을 내보낸다. 그러니까 클리어가 1이지만 액티브로니까 0으로 나간다. 그래서 액티브로다. 액티브를 0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액티브로라고. 나중에 프로그램 짜면서 이걸 이해를 하게 되죠. 어차피 우리는 프로그램 짜는 시간 아니니까.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시프트 레지스터는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클럭 펄스가 시프트가 이동이잖아. 그러니까 클럭 펄스가 입력될 때마다 클럭 펄스의 상승 엣지에서 입력 데이터가 한 비트씩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I가 QA가 됐고, QA가 QB가 됐고, QB가 QC로 나갔고, QC가 QD로 나갔고, 요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클럭 펄스의 상승 엣지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네 번째 클럭 펄스의 상승 엣지에서 처음에 입력되는 데이터 비트가 QD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그림을 제가 못 넣어드렸어요. 예.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직접회로. 그래서 그 직접회를 우리가 IC라고 그러고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그 전자 부품을 여러 공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상호 연결해서 직접도를 높이게 되거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칩이고 이거 뜯으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요만큼 손톱만도 안 해. 진짜 작은 요게 직접 돼가지고 이렇게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고 바깥쪽에 이렇게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부착해서 외부에 핀을 연결하게 돼서 그 우리가 그 우리가 그
여러분 그 돌 있잖아, 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뭐 화단에 이런데 짱돌 있잖아. 그죠? 진짜 돌이잖아. 근데 거기 반짝반짝 거리는 게 규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채취해서 녹여가지고 규소만 빼내. 이걸 진성 반도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실린더, 있거든? 실린더 안에다가 이 규소를 넣은 다음에 웨이퍼. 그럼 이 규소 덩어리가 이렇게 실린더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웨이퍼로 얇게 이렇게 벗겨내. 그래서 이렇게 원 모양을 그리지. 실린더에서 벗겨내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를, 이게 웨이퍼라고 그래, 각막. 그럼 반도체 이제 필름도 입히고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웨이퍼를 이 규소에서 잘라내면, 얇게 잘라내면 얘를 다이싱 작업을 해가지고 이 다이싱이란 말이 이제 그 패키지 제종 공정에서 이 얇은 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나눠서 배치시키는 이런 작업을 다이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필름 공정도 하고 반도체를 여기다가 직접 도를 입히게 되지.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기억 소자가 되고 얘를 이제 다시 이렇게 뭐 본딩 작업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반도체 만드는 공정은 얘기를 요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TTL은 트랜지스터 로직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5볼트가 5볼트고 0과 1의 두 레벨을 가진다. 그리고 요즘은 3.3볼트도 나오고 3.5볼트도 나오고 그래요. 기본 회로가 낸드 게이트고 ECL 에미터 커플드 로직은 그 슈퍼컴퓨터 신호 처리 기가와 같은 고속 회로의 예를 사용하고요. 당연히 이 TTL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모스 MOSC 모스도 많이 사용해. 그리고 ECL은 이제 그 기본 논리 회로는 노아 게이트고요. 모스는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 컨덕터고 얘는 금속 산화 물 반도체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다 얘기해서 TTL하고 모스팩은 CMOS도. 자, 그다음에 그 저기 단상 트랜지스터인 그 N모스, 그러니까 N채널 네가티브 N채널 모스가 기본이고 CMOS가 있고, 그래서 얘는 N채널 모스랑 P채널 파소티브 모스 이렇게 각각을 사용하죠. 자, 요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 특성.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연구 개발할 때 그 프로포케이션 딜레이 타임이라고 그래서 저기 뭐냐,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런 게 다 나와. 알겠죠? 그리고 전력 소모. 그래서 그 파워 컨섬션 또는 파워 그 디서페이션 요런 거. 그래서 그 게이트가 종작할 때 전력 소모량까지 반도체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까지 전부 계산해서 넣어놨어. 잡음 여유도, 팬아웃 이런 것까지. 그래서 팬아웃이란 말은 하나의 게이트의 출력으로부터 그 다른 여러 개의 입력들로 공급되는 전류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게 반도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LED들이 이게 LED라고 생각해봐. LED들이 계속 연결되면, 그죠? 연결되면 차라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력 단자는 하나인데 그 다음에 LED들이 연결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전력 소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 펜아웃을. 자, 그다음.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유도리 있게 좀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직접 회로 분류, 이건 알고 계셔야지. 소금요 직접 회로는 SSI. 그래서 100개 이하 직접 도면은 SSI, MSI는 미디엄 스케일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LSI는 large scale. 그래서 그 다음에 VLSI, ULSI. 그래서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그 다음에 울트라 라지 스케일이죠. 그래서 이 울트라가 들어가면 소중 대초 극초 대규모 직접 이런데 100만 개 이상이 들어가면 ULSI야. 그러니까 손톱보다 더 작은 크기의 100만 개를 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대단한 직접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USB 메모리 쓰잖아. 프레시 메모리. 그 다음에 그 우리 컴퓨터에 그 저기 뭐야 메모리 있잖아. 그 4기가든 뭐 8기가든 막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그 시스템의 장점은 그 디지털 시스템의 소형화하고 경량화에 있고 생산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 전력이 감소되고 동작 속도가 고속화되고 디지털 시스템 신뢰도가 향상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IC 패키징.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듀얼 인라인 패키지라고 그래. 그래서 양방향에 그 양방향 얘를 이제 뒤에서 납땜하잖아. 그래서 딥 타입 듀얼 여기 써놨어. 듀얼 인라인 패키지. 그 다음에 SOIC 얘는 그 저기 스몰 아웃라인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야. 얘는 요거. 근데 얘는 웃기지? 기판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납땜하는 거야. 이거는 사각형이니까 쿼드지? 쿼드 플랫 패키지. 그래서 사각형으로 평평하다. 그래서 이것도 위에서 납땜하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쓸 때나 뒤에서 납땜하는 거 쓰고, 학교에서 쓸 때나 뒤에서 납땜하는 거 쓰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100만 개, 아니까 10,000개 이상 생산할 때는 다 납땜을 위해서 하는 걸 써야지. 기계가 다 하거든. 프린트 기계라고 그래서 그 메탈 마스크가 있는데, 미안해, 이렇게만 얘기할게. 메탈 마스크에 여기 납을 떨어뜨리는 그 금속 마스크판이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 메탈 마스크를 가공해서 납이 떨어지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 위에서. 그러면 그 메탈 마스크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위에서 프린트 기계가 납이 묻어진 상태에서 쫙 밀어, 프린트 기계가. 그러면 납이 따라락 떨어져. 그러면서 바로 납땜이 돼. 그러니까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지. 사람 손으로 이거 일일이 납땜한다고 생각해봐. 물론 이제, 잠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기계로 한다. 그리고 얘는 소켓이 있어. 소켓이 따로 있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형태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 왜냐면 나중에 개발할 때는 그 거의 이 QFP 형태라든가 SOIC 형태 이런 걸 많이 써.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다시 복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3번에 끓여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죄송하고,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중간중간에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